자, 지금부터 여러분 테마 5 과세 대상, 즉 취득세 과세 대상과 취득세에서 말하는 취득의 개념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 취득세 과세 대상 좀 가볍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취득세 과세 대상은 여러분 뭐 별표 하나 정도만 표시해 두시고요. 예, 확인만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세법에서는 과세 대상을요 규정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열거 규정이 있고요, 예시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부동산세법은 대부분 다 열거 규정입니다. 그러면 열거 규정이라는 것은 뭐를 말하냐? 해당 법에서 자 이러이러한 재산을 취득하면 취득세 과세하겠다고 그 과세 대상이 개별적으로 열거되어 있고 그 열거된 것만이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죠. 반면에 어떤 특정한 재산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이 법에서 과세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으면 과세 대상으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요걸 바로 뭐라냐? 열거주의 방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취득세 과세 대상 등 우리 부동산 세법은 다 대부분 다 무슨 방식이냐? 열거주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법에서 열거된 것만 과세하는데 이때 취득세 과세 대상은 여러분 우리 학개론에서 여러분 부동산 학개론에서 부동산의 범위를 좀 배우셨을 겁니다. 그래서 민법 제99조 1항에서 말하는 토지와 건축물, 이게 바로 여러분 협의의 부동산이라 했죠. 바로 그 취득세 과세 대상이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냐?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역시 취득세 과세 대상의 가장 기본적인 과세 대상은 뭐다 여러분? 부동산이죠. 물론 이때 여러분 우리 말하는 부동산, 즉 민법에서 말하는 부동산은 토지와 그 토지 위에 정착물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바로 취득세도 똑같죠. 그래서 취득세 과세 대상의 부동산도 역시 뭐 토지와 바로 뭐를 말한다 여러분? 건축물을 말한다라는 걸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주의할 것은 취득세 과세 대상이라는 건축물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건축법에서 말하는 건축물과 그다음에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물, 그래서 이거를 설치하는 시설물 이렇게 간략하게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물 뭐를 말하냐면 여러분 예전에 이걸 뭐라 표현하냐? 구축물로 표현했어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잠깐 민법 99조 제1항에서 말하는 부동산은 토지와 정착물을 말합니다. 했죠. 정착물은 뭐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토지에 고정되어 부착되어 있는 거죠. 부착돼서 고정되어 있는 게 바로 정착물인데 이때 이 정착물의 대표가 바로 뭐죠, 여러분? 건축물과 그 이외의 뭐 교량이라든지 담장이 이렇게 구분하죠. 이렇게 건축물과는 별개로 그 자체가 하나의 독립된 부동산으로 간주가 되는 걸 바로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한 시설물. 근데 말이 길죠. 그래서 이걸 앞으로이나 여러분 설치하는 시설물. 그래서 얘는 그 자체가 건축물과는 별개로 하나의 독립된 건축물로 부동산을 인정되는 걸 말한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건축물에는 여러 가지 부대 시설이 딸립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뭐 각종 이렇게 변압, 배전 시설 등 여러 가지 부대 시설이 딸리죠. 이걸 다른 말로 뭐라냐? 건축물에 뭐 딸린 시설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딸린 시설물. 요거를 종전에 뭐라 표현했냐? 특수 부대 설비. 예를 들어서 여러분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거 생각합시다.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뭐 여러 가지 수많은 건축물의 부대 설비가 있는데 자, 요런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이런 것들 여러분 얘는 건축물의 일부가 되는 거죠. 일부. 그래서 바로 이걸 다른 말로 뭐라 표현한다 여러분? 딸린 시설물, 종전 특수부대 설비를 말한다. 이런 것도 다 취득세 과세 대상이라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취득세 과세 대상에는 여러분 이러한 부동산이 외에 뭐가 있다 여러분? 준부동산이 있습니다. 준부동산. 요거는 이미 학개론에서 잘 배우셨다시피 바로 뭐를 말하냐? 차량이라든지요. 또는 기계 장비라든지요. 또는 뭐 선박이라든지요. 또는 항공기라든지요. 또는 이거 이외에 뭐 임목 요런 것도 바로 취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취득세 과세 대상 나오시는 게 바로 뭐냐? 권리입니다. 자, 이 중에서 여러분 요 권리는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특히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권리는 여러분 주의할 것은 바로 광어권과 어업권을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광어권과 어업권만이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권리에 해당한다라는 걸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로지 법률상 뭐가 나오면 여러분 권리가 나오면 반드시 그 권리는 뭐야 된다? 광어권과 어업권만이 취득세 과세 대상이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서 뭐 시험에 특허권이 나왔다. 또는 기타 뭐 무채재산권이 나왔다. 그러면 이런 것 등은 광어야 아니요? 아니죠. 광어가 아니까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는 걸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또 여러분 부동산에 관한 권리. 그래서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서 여러분 아시는 뭐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이라든지요.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도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오로지 뭐만요? 광어만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는 걸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거 이외에 이제 여러분 골프 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권, 승마 회원권, 그 다음에 뭐 요트 회원권, 이런 것도 취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이때 여러분 여기서 나온 회원권, 그래서 골프 회원권, 콘돔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회원권, 승마 회원권, 요트 회원권, 요거는 어떤 회원제 전용 시설물이죠. 회원권을 소지한 자만이 독점조 배타지로 사용할 수 있거나 일반인에 비해서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거죠. 자, 이러한 골프 회원권, 콘돔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회원권, 승마 회원권, 요트 회원권이 바로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는 걸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 시험에 잘 나오는 거 여러분 권리가 제일 잘 나와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권리는 광어권과 뭐를 말한다? 어권만을 말하고 광어가 아니면 과세 대상이다 아니다. 광어가 아닌 권리는 과세 대상이 아니다라는 걸 기억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종류를 기억해 두셨는데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어떡할까요? 자, 부동산 할 때 부자, 그 다음에 선박할 때 선자, 그 다음에 항공기 할 때 항공기 이 항자. 그럼 요게 바로 선박, 항공기, 그 다음에 기계 장비할 때 기자, 그 다음에 차량할 때 차자. 그래서 여러분 요거를 부기차, 그 다음에 선입항하니, 바닷가에 있던 누가 광어가 음의 골대료가 아니라 꼴콘종 승요 이렇게 외우시면 되죠. 그래서 요 앞글자 따서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취득세 과세 대상은 부기차, 선입항, 광어가 꼴콘종 승요 이렇게 되죠. 그래서 취득세 과세 대상을 부기차, 선입항, 광어가 꼴콘종 승요 한번 여러분 앞글자 따서 가볍게 보시렵니다. 자, 저만 하면 이상하니까 같이 합시다. 부기차, 선입항, 광어가 꼴콘종 승요 되셨나요? 예, 이렇게 앞글자 따서 좀 정리하시고 여러분 권리가 특히 중요하다. 권리가 나면 뭐만? 광어만이라는 거 잊지 마셔야 합니다. 자, 이러한 지방세법에서 과세 대상으로 열거되지 않은 사람을 뭐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취득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기서 말한 취득이 뭐냐? 한번 잠깐 보죠. 자, 취득세에서 말한 취득이라는 것은 여러분 다른 거 아닙니다. 취득세 말한 취득은 여러분 원칙은 원시 취득이냐 취득세에서 말한 취득은 원시 취득 소유권의 최초로 발생하는 거죠. 그 다음에 소유권 최초로 발생한 걸 이전받는 무슨 취득? 승계 취득이죠. 또는 취득하는 것에서 대가를 지급한 유상 또는 대가를 지급하지 않냐 무상. 그래서 이 무상의 대표가 바로 뭐다 여러분? 상속과 증여란 걸 절대 놓치면 안 되죠. 여러분은 상속받을 준비, 증여받을 준비는 다 되셨나요? 네, 저도 준비는 됐습니다. 언제든지 상속받을 준비, 증여받을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주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어쨌거나 이러한 여러분 취득하는 것에서 소유권이 최초로 발생한 원시 취득이냐 승계 취득이냐 또는 유상이냐 무상이냐를 묻지 않고 모든 취득을 말한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십니다. 그래서 취득세에서 말한 취득은 모든 취득을 말한다. 하여튼 소유권을 취득하기만 하면 그 소유권의 취득 형태는 묻는다 묻지 않는다? 묻지 않는다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십니다. 그래서 원시 취득이냐 승계 취득이냐 유상이냐 무상이냐를 묻고 묻지 않고 모든 취득을 취득으로 와서 과세를 하겠다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 거죠. 이때 취득하는 과정에서의 이 취득은 무슨 취득을 말한다? 사실상의 취득을 말한다.
그래서 사실상 잔금 지급 등을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했으면 그에 대한 법률상 형식적 요건이라 할 수 있는 등기 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취득한 걸 본다 안 본다? 본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걸 무슨 과세 원칙, 여러분? 실질 과세 원칙이라는 걸 기억해 두셔야 되죠. 이때 취득하는 과정에서 공부상의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르다. 그럼 우리 세법은 무슨 과세 원칙에 따라서?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서 무슨 상? 사실상 현황에 따른다는 걸 잊지 마십니다. 그래서 공부상의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르다. 그러면 이때는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서 사실상 현황에 의하여 부과한다는 걸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취득의 모든 취득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여러분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가 뭐냐? 예외는 여러분 별표 하나 정도 표시해 두시고요. 체킹.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취득세에서 말하는 취득은 모든 취득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요거에 대한 예외가 하나 있어요. 그 예외가 뭐냐? 바로 동산, 준부동산인 차량, 기계장비, 그 다음에 항공기, 그리고 바로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 그래서 이렇게 이러한 우리 거기 나오는 것처럼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주문해서 건조하는 선박 4가지죠.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 요 4가지죠. 그럼 요 4가지 공통점은 뭐냐면 여러분 판매를 목적으로 원시 취득하는 바로 준부동산이라는 걸 꼭 체크해 두시고요. 판매를 목적으로 원시 취득하는 준부동산이다. 얘들은 취득 형태를 물어서 여러분 원시 취득은 취득을 보지 않고 취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실수요자 앞에 소유권이 이전에 실수요자한테 소유권 이전은 승계 취득일 때부터 취득으로서 취득세를 과세한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차량이나 기계장비나 항공기나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무슨 취득이에요? 물어갖고 원시 취득인데요? 그러면 취득으로 보고 안 보고 승계 취득인데요? 그때는 취득으로 가서 취득세 과세한다는 걸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자, 뭐 우리 어떤 제가 특정 상품을 광고하는 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자, 제가 여러분 현대자동차에서 나온 자동차를 취득해야 합니다. 아, 나 이번 현대자동차에서 나온 차가 마음에 들어. 그래서 이번에 차량을 교체하려고 그래. 또는 뭐 전기의 자동차가 나왔다. 아, 나 우리 전기 자동차 살래. 그러면 이때 자동차를 제작 완료했다. 그러면 자동차 제작 완료는 바로 차량의 원시 취득이죠. 그럼 그때 차량의 제작 완료인 원시 취득자한테는 과세를 하고 안 하고 요것이 실수요자 앞으로 소유권이 뭐 할 때 이전될 때 이때부터 취득으로 봐서 과세를 하겠다는 게 바로 뭐다 여러분? 바로 차량, 기기장비, 항공기 주문받아 건조 선박일 때 요때만 취득으로 봐서 취득세 과세한다. 무슨 취득일 때만? 승계 취득일 때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취득세를 공부할 때 꼭 잊으시면 안 되는 것이 바로 뭐냐? 간주취득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간주취득. 그러니까 요 간주취득은 별표 3개. 글자가 되는 여러분 얘는 취득한 거로 간주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즉 취득세에서 말하는 간주취득은 뭐냐면 형식상으로는 취득이란 행위가 일어나진 않았지만 어떤 특정한 행위로 해서 그 재산의 가치가 증가가 되면 취득이란 형식적 요건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그 증가한 가액을 취득한 걸로 보아서 취득세를 과세하겠다. 이게 바로 뭐냐? 간주취득입니다. 그래서 간주취득일 때 꼭 놓치면 안 되는 것이 항상 여기는 무슨 가액? 증가한 가액에 대해서 취득을 와서 과세한다는 걸 기억해 줍니다. 그래서 형식상으로는 취득이라는 행위가 일어나진 않았지만 일정한 행위로 해서 그 재산의 가치가 어떻게 되면 증가가 되면 그 증가한 가액을 취득한 걸 봐서 과세하겠다. 이게 바로 뭐다 여러분? 간주취득이고 바로 이 간주취득일 때는 무슨 가액? 증가한 가액. 여기다 시뻘겋게 표시해야 됩니다. 그 증가한 가액에서 취득세를 과세하겠다. 이걸 뭐라고 그런다고 여러분? 간주취득을 한다. 이때 간주취득에서 여러분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냐? 시험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거기 나오는 것처럼 토지의 지목입니다.
토지 이 지목이 사실상 변경됨으로써 그 토지 가격이 어떻게 되면 증가하면 그래서 얘는 여러분 단순히 토지 뭐가 바뀌었을 뿐이야. 지목이 바뀌었을 뿐이야. 근데 그 지목의 변경에서 토지 가격이 증가하면 취득한 걸 보게 되죠. 예를 들어서 제가 당초 취득했던 이 토지가 뭐였냐? 잡종지였던 거예요, 여러분. 잡종지. 그래서 취득할 땐 잡종지였는데 취득한 이후 보유하는 과정에서 도시개발법이라든지 그 밖에 어떤 법률에서 공공사업이 시행이 되면서 얘가 우리 택지 조성사업 등을 벌이면서 얘가 대로 바뀌었다. 내가 취득할 때는 뭐였는데 얘가 잡종지였는데 지목이 취득한 이후 보유하는 것에서 얘가 지목이 뭐로 바뀌었다고요? 대로 바뀌었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잡종지였던 토지가 대로 바뀌었으니까 그만큼 토지 가치가 어떻게 된 거죠? 여러분 증가하죠. 그러면 취득이라는 행위는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지목의 변경에서 토지 가격이 증가하면 그 증가한 가격을 취득한 걸로 봐서 가져야겠다. 이걸 뭐라 한다 그러면 간주 취득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또 이런 거 해당하는 것이 거기 나오는 것처럼 차량이나 기계 장비라든지 선박의 종류 변경을 해서 그 가격이 증가하면 역시 취득한 걸로 보는 거죠. 또 역시 건축을 보시면요. 건축법에서 말하는 건축은 여러분 신축, 재축, 증축, 개축, 이전 5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신축과 재축을 제외한 증축, 개축 이런 것 등이 바로 우리 무슨 취득? 간주 취득이라는 걸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물론 신축과 재축은 건물 전체에 대한 원시 취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원시 취득인데 증축이나 개축했다. 그럼 여러분 건물 증축하거나 개축하면 당연히 건축물 가격이 어떻게 돼요? 증가하겠죠. 이것 때에 그 증축, 개축은 등기부상에는 무슨 등기 들어가죠? 여러분 변경 등기가 들어가겠죠. 그렇지만 그래서 건축물 가격이 어떻게 됐다? 증가했다. 그럼 취득한 걸 보겠다. 이게 바로 뭐다 여러분? 간주 취득이다. 그래서 여러분 건축 중에서 여러분 신축과 재축은 원시 취득인데 반해서 증축과 개축은 변경으로 인한 건축물 가격이 증가한 걸로 봐서 취득한 걸 보는 무슨 취득이다? 간주 취득이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거 외에도 우리 아까 보았던 비상장 법인의 과점주조 이런 것도 바로 간주 취득이죠.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렸던 누구지간에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에 자, 이걸 저는 앞으로 2글자로 뭐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왼수 이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왼수지간의 부동산을 뭐하면 취득하면 우리 세법은 취득세에서는 이거를 무슨 취득으로 본다 여러분? 이거를 무슨 취득? 무상취득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칙은 뭘로 봐라? 증여로 봐라. 그입니다. 원칙은 증여로 봐라. 그래서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간의 존비속 간의 부동산 취득하면 우리는 뭐로 본다? 증여. 그러나 예외적으로 대가 사실을 입증한다면 대가 지급 사실을 입증한다면 이때는 다시 뭐로 보겠다? 무상이 아니라 유상으로 보겠다는 거 꼭 좀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이때 대가 지급을 입증한 것이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거기 동그라미 1, 2, 3, 4와 기역, 니은, 디귿 이걸 다 외우시지 마시고요. 이건 하나같이 대가 지급 사실을 입증했다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나중에 다시 우리 양도소득세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증여하는 재산에 담보된 증여적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이러한 증여를 뭐라고 그러고 부담부 증여라는 거고요. 이러한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했다. 요때 수증자의 채무 인수액은 우리 취득세에서는 뭐로 보냐? 유상으로 봅니다. 유상 취득한 걸 봅니다. 그러면 너 왜 남의 빚을 또 안 하냐? 그 증여 당시 재산가액에서 채무 인수액을 빼도 남는 게 있으니까 남의 대출을 인수받았겠죠. 자, 요거는 뭐로 본다 여러분? 무상으로 본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 여러분 채무 인수액은 무슨 양도로 보고 유상취득으로 보는 것이고요. 이거를 제외한 부분 채무 인수액을 뭐한 부분 제외한 부분 여기가 바로 뭐죠 여러분? 증여 당시 재산가에서 채무 인수액을 차감할 금액을 말하고 이거는 뭐로 본다 여러분? 무상으로 본다는 걸 꼭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